내 친구는 한 달 다니고 800 넘었는데 왜 나는 안 돼? 나 존나 지능 딸리나 봐. 엉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토익 학원 다니면 뭐 할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어떻게 점수가 오를까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학원이랑 YBM 두 군데 다녀봤습니다. 테커스는 교재가 어려워서 안 다녔습니다. 동네 학원이랑 대형 학원이랑 차이 있나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학원비는 보통 매주 첫 주 어간을 1주차로 보고 해당 월 마지막 시험 전까지 수업하는 4주 매일반, 주 5일반이죠. 이걸 기준으로 3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4주보다 기간이 짧거나 주 3일처럼 수업 횟수가 적거나 RC 단과반인 경우는 기준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건 대형 학원들 경우고요. 동네 학원은 수강생이 적어서 그런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자사 교재를 쓰는데, YBM의 경우에는 ETS 공식 교재나 YBM 교재를 쓰고, 해커스는 뭐 해커스 교재를 쓴다든가 그런 식이죠. 그 안에서 일부 내용을 추린 자체 제작 교재를 쓰는데, 이 자체 교재 구성은 매월 바뀌는데 시중 교재들 속에서 제본을 따서 쓰기 때문에 오래 다니면은 겹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풀어본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가면 일단 암기할 거를 주는데, 이게 자체 제작 단어장일 수도 있고 문법 자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기초문법 제외하고는 다 시중 교재 어딘가에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그거를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다닌 동네 학원은 이런 자료들이 좀 부실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학원에서 나름의 관리를 해주는데 뭐 오늘은 뭐 어디까지 암기해라, 뭐 이런 문제 풀어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관리 측면에서 동네 학원을 다닐 때 좀 방치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한 군데만 다녀봤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토익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달만 수강하고 튀었습니다. 물론 부산 모 학원 대표님처럼 대형 학원 아니어도 진짜 개 고수인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학원은 수강 후기보다는 지인 추천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어서 얘기를 하면 NCRC 다하는 종합반의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보통은 현장에서 조금 시간 주고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해설하는 식이죠. 근데 그러면 원래 토익 시험 시간만 2시간인데 모든 파트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일별로 어느 정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파트 1, 2랑 파트 5 플러스 이중지문이라거나, 화요일은 파트 3랑 파트 5에 파트 7 3중지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숙제로 나가거나 딱 정해진 만큼만 풀고 숙제 부분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식이죠. 사실 학원 다니면 점수 오르는 게 숙제 덕분입니다. 수업만 듣는다고 잘할 수가 없어요. 강제성 혹은 의지력을 돈으로 산다고 해야 할까요? 의무교육과 대학을 다니면서 숙제와 과제에 익숙해진 한국인은 뭔가 해야 되는 게 남아있다는 마음 때문에 숙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숙제가 문제 풀고 리뷰하기랑 특정 부분까지 단어 암기 이런 식이고, 다음날 단어 테스트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 목표반일수록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 상승 보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딕테이션이나 쉐도잉 같은 괴로운 리뷰 위주로 숙제를 내주고요. 어떤 수업은 진짜 시키는 대로 A부터 Z까지 다 하면 6시간 걸리는 숙제를 내줘요. 강의 다시 보기, 딕테이션, 쉐도잉, 단어 암기, 오답노트 작성, 패러프레이징 정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끝이지 않나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시키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이 학원 다녀봤자 점수 안 오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900점 이상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학원 다녔는데 점수 안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익 스타팅이 영어 9등급 혹은 로베에 가까울수록 학원을 더 추천하지만, 아예 생짜발이 처음부터 다니는 건 효율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보통 목표 점수대에 따라서 가격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토익 500 목표반이랑 800 목표반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토익 500 목표반에서 가르치는 기초 영문법 정도는
그냥 EBS에서 무료인 강의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학원 다니기에 돈이 안 아까울 수준은 현재 정기시험 유효 점수 500점 내지 800점을 들고 있거나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이것에 준하는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솔직히 400점대까지는 아직 EBS만 봐도 본인이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저는 600점 수준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학원이고 나발이고 단어만 외우면서 기출문제집 양치기 존나 하면 600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차라리 지텔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 노베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게 학원은 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토익도 결국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후심 발언하자면 흔히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에 있는 토익 노베 뭐 땡땡말에 몇 점 이런 거 다 사기고 기만입니다. 수능 3등급 이상 노베 금지 이런 얘기 아시나요? 차라리 영어 9등급 1년 후에 토익 800점 이런 얘기면 신뢰도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육상 중장거리 선출이랑 그냥 일반인이 달리기 하면 누가 더 잘 뛰겠냐는 말도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영어 몇 학년부터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무교육에서 12년 가까이 영어 유기하고 성인 돼서 토익하는데 남들과 똑같은 기간에 비슷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는 한 달 다니고 800 넘었는데 왜 나는 안 돼? 나 존나 지능 딸리나 봐. 엉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은 원격 수업도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도 수도권 스타 강사들의 수업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장 강의, 원격 강의 둘 다 접해볼 입장에서 역시 현장의 현장감, 집중력 이런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나선다는 것부터가 이미 공부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현강 들을 때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원격은 어차피 정시에 키면 되니까 생각하면서 민기적대다가 늦잠 자고 나중에는 오후에 다시 보기로 보지 뭐 하는 식으로 공부 시간에 갉아먹더라고요. 그리고 현강은 강사님 눈치 보느라 딴짓을 못하는데 원격은 자기도 모르게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학원마다 상이하지만 현강의 다른 장점이라면 스터디나 자습실 제공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수업 전후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습실에서 공부할 수가 있어서 굳이 스터디 카페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문풀이나 문제 분석 같은 거 하고 여기서 조교가 코칭을 해주는데 조교도 어학원 직원이거나 토익 900 이상 고수들입니다. 고득점 목표만일수록 점수가 간절하기 때문에 친목 도모 이런 거 없이 공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왜 감접적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외로운 늑대형이라 토익 스터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스터디에 목맬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저는 900점 초반까지만 학원을 다녔지만 이후에 970으로 졸업할 때까지도 공부하는 습관이랑 문제풀이 이후에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체득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30만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의 결론. 학원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근데 영어 노베는 기초를 쌓고 가야 가성비가 좋다. 이상입니다.